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6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차트죠. 애플 차트 보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차트 분석을 이번 주 동영상 보시기 전에 한 번씩 보시고 오시면 지난주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어떤 거는 맞았고 어떤 건 안 맞았구나,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그때 얘기한 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에 있었던 걸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업 트렌드 라인을 위로 뚫으면 방향이 위쪽으로 갈 것이고, 아래로 뚫으면 아래로 가는 것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깨지는 못하고 컨펌이 안 된 상태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나 싶다가 다시 올라가서 결국은 위로 뚫어서 수요일에도 굉장히 움직임이 컸고, 목요일에도 이렇게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식으로 맞고 어떤 식으로 안 맞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새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었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이 동영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혼자서 하실 수 있게 가르쳐 드리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땐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플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돼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하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고 쭉 다시 내려왔는데 세게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 금요일날 저점 정도까지만 내려가고 장이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갭상승하고 나서 화요일부터 이 28.34 여기 지지선으로 쭉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또 한번 뚫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그래서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못했죠, 종가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 수요일에 돼서야 여기를 또 지지선으로 삼고 치고 올라갔고, 그래서 목요일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걸쳐 있으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었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걸쳐 있는 상황에서 목요일에 컨펌이 돼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구나를 뭐 알 수 있고, 이게 이렇게 길지 않으면 그런 컨펌 필요하지만 이건 되게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목요일에는 이게 뚫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 컨펌이 됐고 확정이 됐고,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더 치고 올라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244.60에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요일도 241.83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는 뭐 다시 그 모멘텀이 생겨서 위로 계속 올라가겠죠. 여기서 지금 좀 강하게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아직 더 남아있죠. 그 모멘텀이 세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 그때의 저점,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죠. 그 시가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하나의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핑크 라인도 계속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도 저항선, 그 다음에 2호도 저항선.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저항선이 되고, 여기서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뭐 올라갈 때는 무시당했지만 내려올 때는 얘네들이 강해 보이죠. 여기가 저점이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됐고, 올라가는 몸에 여기서도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뭐 워낙 얘는 아웃스탠딩 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도 다시 중요한 레벨로 작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 아직도 건재하죠. 그래서 요 밑에 3개, 뭐 요까지는 3개, 이거까지는 4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저항선이다. 이 정도로 놓고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일단 여기 저항선들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반 확률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이 휴장이죠. 그리고 뭐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내일 4일만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인가요? 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130.75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워낙 여기서 쿡쿡쿡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아도 쉽게 이 파란색까지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시 지난주 거 리뷰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초록색 이 레인지가 한참 이렇게 되다가 파란색 레인지로 밀려 내려왔었다가, 그래서 이 위로 다시 훅 치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초록색 레인지가 되나 싶었는데, 그게 이 밑으로 내려오기는커녕 아예 이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 두 개의 레인지는 벗어났나 보다, 이 아래쪽으로 시프트다운 했나 보다라고 봤는데, 그 전주에 이 113.2를 지지선으로 훅 치고 올라가서 원래 있었던 두 개의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다시 이 초록색 레인지 안쪽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를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초록색 레인지 안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레인지가 이 파란색 레인지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136.15까지 갔고, 그 다음에 140.76까지 노리면서 올라간 상황에서 장이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주춤하긴 했지만 계속 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리면 이 트렌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요거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40.76도 있고, 여기서 136.16에서 한번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갭상승해서 올라간 것처럼 이 핑크색에서도 저항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저항을 받았죠. 핑크색 레인지 그 레벨도 여기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지만 올라가게 되면, 한번 저항은 받지만 계속 뚫고 올라가서 144.42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갈 수 있나? 그것은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으로 한번 보죠.
핑크는 뚫지만 144.42까지 가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여기서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핑크색 이 위에 이 언저리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이게 깨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지지선 레벨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도 살짝 어려워 보이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장이 다음 주에는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그 전주죠. 전주에 그 실적 발표 있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 훅 빠져서 내려온 다음 주에도 그렇게 쉽게 상승 무드를 타지 못했죠. 하지만 빨간색 이 두 개의 안쪽으로 일단은 들어오면서 장이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갔죠. 그나마 이 핑크색 408.17에서 지지받고 올라와서 희망이 좀 다시 올라갈 희망이 있나 했는데 갭상승해서 올라가서 이 빨간색 레인지에 딱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쳤습니다만 화요일부터 다시 빠져서 내려갔죠. 물론 양봉 만들었지만, 그리고 여기서 도지도 만들었지만 여기서 404.51까지 결국은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핑크색 408.17에 걸쳐서 이 레벨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레벨이나 트렌드 라인이 깨진다는 것은 이렇게 걸치지 않는 새로운 봉이 있어야 그게 깨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레인지가 월요일에 걸쳐 있었는데 빨간색이 위에서 아래로 깨지는 건 이 화요일에 이 봉의 고점이 이거보다 아래에 있어서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래쪽으로 깨지는 게 컨펌,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걸쳐 있지만 이 핑크색 레벨은 깨진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여기서 뭐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여기에 걸쳐서 올라갈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4.51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지를 받은 거는 의미가 있고요. 더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없어진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여기도 깨끗하게 지지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는 지금 깨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지금 걸쳤지만 아래에서 위로 깨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운 트렌드가 계속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물론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건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눌렸죠. 여기에선 깨져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 트렌드 라인으로는 이게 여기에 밀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가 더 셌었던 거가 깨졌고, 얘는 새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이니까 얘가 얘보다는 더 센 거가 깨지고 덜 센 거에는 눌렸기 때문에 얘도 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금 희망적이다 정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핑크색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400.80 내지는 397, 400이 깨져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되게 강하죠. 이 레벨이. 400.80이 강합니다. 되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깨진다고 해도 400.80에서는 반드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된 트렌드 라인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와서 올라갈 때는 요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신경이 쓰이니까 하나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지난주에 일단 실적으로 밀렸죠, 한번.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회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그려드는 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50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죠. 월요일에는.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도 도지를 만들면서 이 레벨이 유지가 됐는데 61.8% 라인에 걸쳐 있는데 여기서 지지나 저항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다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50% 라인도 깨지고, 그래서 이 상황만 봐서는 이제 지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여기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 패러렐 채널의 첫 번째 패러렐 채널 하한선 조금 익스텐디드 된 거에 하한선에 딱 걸쳐 있어 지난주 금요일에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인사이드 바가 두 개가 완전히 연달아서 인사이드 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인사이드 바가 깨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내려가겠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두 개 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얘를 깼다고 또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사이드 바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인사이드 바로 뭘 하기는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 익스텐디드 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일단 걸쳤고, 심지어 목요일에는 깨졌어요. 그래서 깨지고 금요일엔 더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이 일단 다운턴을 한 걸로 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지만 도지니까 얘를 뭐 이 정도로 보고 여기에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은 깨졌지만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일단 넘어섰다. 그래서 지지받고 올랐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아래쪽보다는 이 오른쪽 다시 반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를 기준으로 내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레인지 무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하나 이렇게 찍어주거나 아니면 이 얘를 찍어주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이렇게 찍는 건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일단 여기를 해놓고 이게 다시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얘를 기준으로 올라간다면 여기에 얘를 컨펌, 얘를 주된 레벨로 컨펌, 그 다음에 아니면 얘를 해서 이 선택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일단 해놓고 여기서 내려올 때 얘도 지지선으로 사용이 약하게 되겠지만 어떤 게 메인인지는 아직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얘까지 안 가겠구나, 뭐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거 하나 더 있죠. 뭐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얘도 그리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데, 반드시 얘네들은 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먹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내려오게 되면 얘도 지지선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러렐 채널은 꺾였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꺾였지만
올라가는 게 꺾인 거지 내려오는 걸로 다운턴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오를지 내릴지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영역이다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도 지난주 실적 때문에 훅 빠져서 내려온 이후에 금요일에 더 밀려 내려오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185.22는 지키면서 장이 마감이 돼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단은 도지 만들면서 아주 작은 레인지에 도지를 만들었고 그렇지만 레인지가 너무 작죠. 그리고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힘들겠구나. 그러면 과연 이 핑크색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했는데 도지 만들었죠. 핑크색에 걸치면서. 그리고 심지어 수요일에는 182.02까지 밀렸다가 도지 만들고 그나마 목요일엔 좀 힘을 내서 다시 이 핑크색 라인 안쪽 위쪽으로 다시 들어오나 했는데 다시 밀리면서 도지 만들고 끝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파란색 레인지는 익스텐디드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는 원래 메인 레인지인데 올라갔다가 얘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실적 갭으로 훅 빠졌고 다시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핑크색 레인지로 가나 했는데 익스텐디드 레인지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란색 레인지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그나마 다시 핑크색 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돼서 언제부터죠? 지난 12월 초부터 연결된 생성된 그것들이 조금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 있지만 이 레인지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알파벳은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뭐 새로 그릴 그런 트렌드 라인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이런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 의미가 없죠. 왜? 레인지 무브에서 중간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거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 있었던 애들은 그려줄 수 있어도 중간에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파벳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이 좀 잘 나갔죠? 잘 나갔었지만 그죠? 전주에는. 그래서 이 위에까지 올라왔었지만 결국은 금요일에 밀려서 내려왔고 요게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복잡한 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지지 저항 받으면서 우자우자 한다는 얘기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막혔죠.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그린다면 이런 식의 레인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파란색으로 해주고 얘도 파란색.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다 걸쳐 있죠. 이 트렌드 라인 딱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도 지지받았죠. 그리고 얘는 이 레벨에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는 이 레벨에 저항받았고, 그래서 이게 지지 저항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깨알같이 유지가 되는 상황. 얘도 여기에 걸쳤고, 여기에서 살짝 지지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일단 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벌어지고, 이거 하나 있고, 여기에 레인지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이 레인지가 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지켜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랑 같이
실적이 나오죠. 그때 실적으로 훅 튈지 아니면 훅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가 잘 나갔었죠. 잘 나갔지만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렇게 빨갛게 내려오면서 신고점은 달성을 했지만 이 노란색 그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랑 요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일단 걸쳐 있으면서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도지 만들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어디 이게 반대 여기 이렇게 도지 만들고 방향 바뀌고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도지 만들고 방향 바뀌는 경우가 꽤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도지 만들었어도 방향이 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도지로 계속 지난주도 도지 만들었었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걸쳐서 음봉을 만들면서 여기서는 트렌드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죠. 요걸 따라 올라가느냐 요거 따라서 그 각도가 완만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느냐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 그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따라서 모멘텀이 약해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월, 화, 수, 목까지도 걸쳐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날 결국은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신고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저항받고 내려올 것이냐는 이거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여기랑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또 작게 움직이다가 내려올 것인지 뭐 가능성 있죠.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요 파란색 두 개로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 것인지 그러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것인지 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지지받고 저항받으면서 그 펀더멘탈에 맞게 올라가거나 뭐 이 레인지 하거나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뚫고 올라가느냐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을 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면서 그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애들은 다 지워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워주고 여기서 올라가는 얘네들은 일단은 좀 놔둘게요. 예, 여기 뭐 떨어질 때 여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 얘까지 오는 건 조금 오바고 보지 않고 지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되게 오래된 것들을 얘는 좀 놔둘 필요가 있겠네요. 좀 전에 있는 것도 얘도 좀 놔둘 필요가 있겠네요. 글로벌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도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네, 이 정도로 메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너무 강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이렇게 그 패러렐 채널 올라가는 거를 그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1063까지 가서 이제 여기서 내려오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려오나 라고 하기에는 그 도지가 나서 내려올 확률이 크다라고 봤는데 이 밑에 이렇게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패러렐 채널을 그렸으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거나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이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승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서 지금 월요일에는 바로 전고점 캐치업 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음봉도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점 찍었고, 그 신고점을 수요일에 다시 갭 하락했음에도 캐치업을 했죠. 사실 얘는 CPI인데 CPI 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다른 주식들은 수요일에 살짝 빠져서는 게 CPI들 때문에 빠진 거였지만, 코스트코는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탄탄하다고 본 거겠죠. 그리고 리테일 세일도 강하게 나왔는데, 리테일 세일 강하게 나온 날은 오히려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잡을 수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유통업 내지는 소매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표는 소매업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CPI 강하게 나왔는데도 올랐고, 목요일에는 더 올랐고,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 나왔는데 살짝 빠졌고, 이거는 그 전 4일 동안 올라간 거에 대한 반대 매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됩니다. 코스트코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잘 나가는 게 맞긴 한데, 경제가 또 그렇게 좋은 거, CPI가 세다고 해서 경제가 좋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논팜에서도 이렇게 올랐고, 리테일 세일에서는 빠졌지만 CPI에 강하게 나온 것에서도 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강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심지어 이 패러렐 채널의 가운데 중간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지저항선 아니에요. 지지저항선 아닙니다. 그냥 중간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저항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착각할 수 있어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코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분석이고 뭐가 없어요. 그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선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해주고,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코스트코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CPI도 있었고, 리테일 세일도 있었고, 다음 주는 월요일날 휴장이고, 그 이외에 눈에 띄는, 그런 매크로 없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그냥 테크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에 GDP 같은 것도 있고, 정확히 제가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주에 보통 GDP 있죠. 그래서 GDP 같은 거 있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실적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일로 시작하는 그 주는 조금 소강 상태,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는 또 정신없는 한 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도 3기 해외 선물 매매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새로 제 커뮤니티 게시판 찾아보시면 거기에 신청하시는 링크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환영이고요. 당장은 해외 선물 할 생각이 없지만 호가창이나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로 주식시장에서 이용하실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거 아니고, 주식 매매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 트레이딩의 기본 자세 이런 것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수강 신청을 하시고,
아무래도 1기 때보다는 수강 인원이 2기 때 좀 적었어요. 그래서 3기 때도 충분히 수강생이 많지 않으면 사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해 가면서 조절을 하겠지만, 뭐 격달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격달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달 지나고 3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신청을 좀 미리미리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안 하시면은 또 많이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